자, 오실로스코프로 리셋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이제 테스터로 오실로스코프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디지털 테스터기로 우리가 그 리셋 파형, 리셋 전압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그죠? 인가하게 되면, 우리가 그 파워 서플라이에서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전압 5V만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 상태에서 리셋 단자에 리셋 단자에 핀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단자는 접지가 돼 있고 한 단자는 그죠? 뭐 전원 회로하고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나 사우스 브리지에 연결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단자를 접질되면 무조건 뭐 0V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단자를 대면 마찬가지로 0V가 나오죠. 왜냐면은 아직 그 우리가 파워온 버튼을 눌러서 메인 전압을 기동 안 했기 때문에 리셋 단자에도 우리가 그 0V가 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제 스위칭 신호를 받아서 메인 파워가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파워 9 시그널이 나오면서 이제 뭡니까? 리셋 단자 쪽에, 그죠? 리셋 단자 쪽에 전압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테스터기로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파워온 버튼을 누르고 나서 우리가 측정을 해봤을 때 여기에 3V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3V 이상이 나와요. 그럼 얘가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리셋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트리거 신호라고 그랬는데, 트리거 신호. 트리거 신호는 뭐냐면 동작 시점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눌렀을 때는 0V로 떨어지고 놨을 때는 다시 3V로 올라간다. 그러면 눌렀을 때 0V, 놨을 때 이 3V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트리거 신호가 발생돼서 이 트리거 신호를 어디 주냐? 사우스 브리지에 리셋 모듈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리셋지를 오프했죠? 오프했으면 오프한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전원 파워 스위치를 눌러서 메인 파워가 기동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상태 리셋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지 않고 이 단자를 재면 3V 이상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그 시스템이 어떤 브루스콘이 나거나 아니면 오류가 나가지고 우리가 재부팅을 시킬 수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뭐 컴퓨터 본체 앞에 있는 리셋 스위치를 눌러서 우리가 다시 재부팅을 시키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걔가 리셋 신호를 그때 사우스 브리지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리셋 스위치를 누르면 이게 순간적으로 0V로 바뀌어 버려요. 놓으면은 뭡니까? 우리가 한번 눌렀다 손을 떼죠. 그죠? 그때 이 트리거 신호가 발생되는 거죠. 그죠? 트리거 신호가 발생돼서 이 트리거 신호가 어디 들어가냐면 이 사우스 브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터로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지만 이 정상적인 파형이 이게 되나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좋겠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오실로스코프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요걸 가지고 테스터기 이렇게 측정해 보면 아, 리셋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는구나, 트리거 신호가 발생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오실로스코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오실로스코프 프로브에, 그죠? 접지 단자를 이 그라운드에 물리고요. 프로브를 요 지금 한쪽은 리셋 스위치, 한쪽이 단자가, 한쪽은 접지가 되어 있고 한쪽은 전압이 들어온다 그랬죠. 거기다가 전압이 들어오는 전원 단자 쪽에 프로브를 댑니다. 대면은 눌렀다 뗐을 때 파형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누른 거예요. 파형이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0V로 떨어졌어요. 놨어요. 자, 요 순간 요 신호가 트리거 신호라는 얘기입니다. 이 트리거 신호. 요 트리거 신호가 이때 어디로 들어가냐?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로. 그럼 뭡니까?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로 들어가면 그 리셋 모듈에서 이 신호를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각 장치로다가 리셋 신호를 벌써 초기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리셋 작업은 뭐가 선행이 된다 그랬죠? 클락이 제공돼야 된다. 그죠? 클락이 제공된 상황에서 리셋이 가능한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인보드 강의를 들으면서 요 앞단의 강의를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클락은 어떻게 발생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클락 회로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가 파워 220V를 인가하게 되면 파워온 전압 5V하고 스탠바이 전압 5V가 나오는데, 스탠바이 전압 5V는 어떤 부팅 에러를 기본적으로 작동을 시키기 위해서 동작 대기 전압을 제공하고 있는 거다. 그죠? 5V가 막바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LDO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3.3V를 다운시켜서 사우스 브리지라든가 아니면 IO라든가 이런 부팅 회로의 기본적인 전압을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작 대기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파워온 스위치를 딱 누르게 되면 부팅 온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 내부에서 스위칭 트리거 신호를 갖다가 좀 약간 그 보상을 해가지고 어디로 주는 거예요? 파워온 단자하고 TR 컬렉터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TR 컬렉터는 그 파워온자나 5V와 연결돼서 5V가 대기하고 있고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이스에다 어떤 신호를 가야 MPNTR이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는데 지금 이 트리거 신호를 안 줬을 때는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을 때는 얘가 동작을 안 한다. 메인 파워가 동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때 파워온 스위치를 넣었을 때 IO를 그 신호가 IO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사우스 브리지에서 바로 그 신호가 스위칭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로 TR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TR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입력 신호가 온 됐으니까 출력이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흐르면서 에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다 그랬죠. 5V가 0전위로 떨어지면서 파워 서플라이 메인 파워가 동작을 하는 거죠. 메인 파워가 5V, 12V, 3.3V, 마이너스 12V, 그 다음에 파워구 시그널. 이 파워구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때서 이 파워구 시그널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사우스 브리지, 노스 브리지, CPU, 전원관리 칩으로 일단 분배가 되고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PG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바로 클럭 제너레이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클럭 제너레이터. 자, 여기 모양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실물을 좀 보시면요. 이쪽에 뭐 위치가 뭐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부팅 우리가 PG 신호가 이 파워 커넥터로 들어오는 이 8번 단자, 회색 단자로 들어오는 이 PG 신호가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이 사우스를 거쳐서 그죠? 여기 지금 보면 요게 클럭 제너레이터인데 여기 보면 14.318MHz의 고정 그 클락이 있어요. 얘가 일단 얘한테 클럭 제너레이터에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 PG 신호가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서 요 클럭 제너레이터에 리셋 단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클럭 제너레이터는 야 나 동작하래 하는 신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14.314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 즉 확대와 축소를 거쳐서 각 장치로다가 그죠? 필요한 CPU라든가 아니면 뭐 노스 브리지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라든가 PCI 슬롯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랜이라든가 사운드라든가 이런데 얘가 클락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 클락 제너레이터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클락이 제공되니까 그 상태에서 뭡니까? 이제 그 상태 클락이 제공된 상황에서 이 내부의 리셋 모듈이 사우스 브리지의 리셋 모듈이 동작을 해서 각 장치를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뭐냐? 리셋하기 위한 선행 조건은 먼저 클락이 제공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요 앞단에 우리가 강의를 한 게 바로 클락 회로를 설명드린 거죠. 얘가 주범이죠. 얘가 14.318의 고정 주파수를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을 거쳐서 하는데 얘가 주파수 분할을 확대와 축소를 하는 기능은 여기서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이 PG 신호가 이 클락 제너레이터로 들어와야지 이 클락이 제공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PG 신호가 여기서 들어오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8번 단자, 즉 회색 단자에서 들어오는 그 PG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PG 신호가 중요하다. 그래서 데스크탑의 고장의 주 원인을 이루는 게 제일 먼저 고장 나는 게 파워 서플라이고 하드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파워 서플라이 쪽에서 PG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메인보드가 작동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우리가 리셋 트리거 신호가 이게 제대로 발생되는가 요렇게 오실로스코프하고도 측정이 가능하다. 그죠? 이게 리셋하기 전에는 이게 고레벨 즉 3V 이상이 딱 대기하고 있어요. 누르게 되면 순간적으로 0V로 떨어집니다. 다시 우리가 리셋 스위치를 작동할 때는 눌렀다 띄죠. 그죠? 그때 그 트리거 신호가 발생돼서 그 트리거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사우스 브리지 리셋 모듈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리셋 모듈이 동작하는 거다 이 얘기죠. 뭐 이런 일례를 들자면 이 신호를 받아서 처리하는 거죠. 이 소자들은 각종 소자들은
그런 신호를 받아서 하는 거죠. 0값이냐 1값이냐 그죠? 우리 모니터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그 모니터 앞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켜지는구나. 스위치가 누르면은 바로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은 뭡니까? MCU 안에 있는 펌웨어가 연산을 해서 부팅 그 스위칭 신호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니터 수리하면서 파워온 버튼을 눌렀는데 모니터 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펌웨어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고장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니터 같은 경우로 우리가 보게 되면 스위칭 회로가 AD 보드에 있습니다. 자, 파워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단은 그 신호가 어디로 들어가냐? 모니터 쪽에 MCU로 들어갑니다. MCU로 입력이 돼요. MCU에 들어가 있는 펌웨어가 연산하는 거죠. 온 신호를 갖다 연산을 해서 일단은 어떤 신호를 두 가지 신호를 만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버터라든가 옛날에 CCFL 방식의 형광등 방식의 CCL 방식의 그 인버터라든가 아니면 요즘 이제 LED죠. LED를 점등하기 위한 컨버터라든가 이런 걸 동작하기 위한 그죠? 스위칭 신호를 갖다가 일단은 발생시킵니다. 하나를. 또 하나는 뭡니까?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전압의 5V 보통 5V가 LVDS 케이블 30핀 중에서 28, 29, 30번이 VCC 단자인데 28, 29, 30번 단자로 5V가 공급되어 패널이 동작되겠죠. 하지만은 그 MCU에서 연산을 해서 그쪽으로 주지 않으면은 패널 쪽에 5V가 공급이 안 됩니다. 일단은 인버터나 컨버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위칭 신호를 얘가 연산해서 주고요.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패널 전압 5V를 기동시키기 위해서 그 패널 스위칭 신호를 갖다가 일단은 그쪽에 스위칭 회로에 주는 겁니다. 그게 열렸을 때 이제 그 인버터가 점등이 되고 그죠? CCFL이 점등이 되거나 LED가 점등되면서 패널 전압 5V가 공급되기 때문에 패널에 있는 전원 회로가 동작을 해서 그죠? 화면이 켜지는 방식이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를 갖다가 막바로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모니터 쪽을 잠깐 좀 보면 스위칭 회로가 보통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돼. TR, MPNTR하고 PNP 두 개로다가 일단 우리가 그 컨트롤을 합니다. 보통. 자, 한쪽은 MPNTR로 되어 있고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렇게. 요게 이제 베이스고 MPNTR 베이스고 여기 컬렉터고 이게 이미터예요. 그죠? 이미터는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이미터예요. 이거는 이제 MPNTR이고 얘는 PNPTR이란 말이죠. 그죠? 얘는 이제 에미터고 요게 이제 컬렉터예요. 컬렉터. 요게 베이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파워온 스위치, 모니터의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죠? 그 신호가 MC로 들어간다 그랬죠. MC에서 뭐 연산된 스위칭 신호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이 스위칭 회로 이 베이스로 들어가는 겁니다. 베이스에 어떤 양의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온 오프 양의 신호가 이 양의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MPNTR은 뭐예요? 베이스에 양의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그죠?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르죠. 그죠? 전류가 흐릅니다. 그죠? 전류가 흐릅니다. 컬렉터로 에미터로 그러니까 여기 0전류로 떨어져 0V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PNPT의 동작 조건은 뭐예요? 그죠?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그죠? 음의 신호가 들어와야 출력부가 열리는 거죠. 자, 여기서 베이스에서 그 MCU에서 연산한 그죠? 이 스위칭 신호가 베이스로 전달되니까 컬렉터에서 에미터를 누르면서 얘가 0전위로 떨어져 버린다.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MPNTR 베이스에는 0V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대기하고 있던 그죠? 대기하고 있던 뭐 신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그죠? 요로 얘가 입력부가 열리니까 에미터에서 그죠? 컬렉터 쪽으로 흐르면서 요 전압을 갖다가 어디 주냐? 그죠? 인버터 쪽으로 주는 거예요. 인버터 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여기 인버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버터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신호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 스위칭 에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바로 우리가 뭐 파워온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그 전압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스위칭 에러를 통한다든가
그죠? 그런 식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작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 강의 쪽에 보면 제가 이제 그 스위칭 쪽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렇게 동작이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동작, 어떤 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이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할 수가 있다. 에?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리셋의 동작 선행 조건은 뭐다? 클락이 제공돼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셋 파형을 이런 식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오실로스코프가 뭐 가격이 싼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장만 안 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수리나 여러분들이 뭐 취미를 하더라도 어떤 발진 파형을 내는 쪽, 어떤 신호를 내는 쪽에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는 꼭 필수적인 장비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만하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국내에서는 좀 장비들이 비싸요. 직구라 그러죠. 직접 구매, 해외 직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장비들을 행사 기간 있어, 세일 기간, 그때 사면 좀 쌉니다. 그죠? 보통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사는데, 그럼 그 세일 기간에는 저렴하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오실로스코프는 100MHz 이상 지원되는 걸 구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메인보드 측정의 지휘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그 어떤 슬롯에 그 테스터기나 오실로스코프 프로브를 접속하기에는 너무 작고 잘못하면 쇼트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한번 그 실제 볼까요? 자, 이게 메인보드잖아요. 여러분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쪽에 지금 이게 PCI 익스프레스로에 리셋 신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측정하려면, 여기다가 실제죠. 요게 지금 슬롯인데 여기 접점이에요. 여기다가 이 테스터기 리드봉을 꽂을 수가 없어요. 여기다 꽂는 다음에 이 핀이 휘거나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모니터 수리할 때 립스보드나 AD보드는 참 측정이 편리했는데, 메인보드는 전부 다 이렇게 핀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눌러서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다 하려 그러면 빼죽하게 해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럼 안에 있는 이 핀이 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게 필요하죠. 왜냐면 여기 있는 신호들을 측정하려 그러면, 그죠? 신호들을 측정하려면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 바로 이제 메인보드용 이런 지휘가 필요한 거죠. 이런 지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CPU 같은 거는 이제 더미 CPU라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이제 요즘까지 나온 거는 지금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계속 출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뭐 VC 전압이라든가 리셋 신호라든가 클락 신호라든가 PG 신호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 꽂고 이걸 꼽지 않고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뒤에다가 어디 회로가 어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그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은 뭐 이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세트로 한 10만원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확장 슬롯에 쓰는 확장 슬롯 그 더미 카드하고 메모리 더미 카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요 핀에다가 재야 되는데, 잘못한 핀이 구부러지거나 테스터 바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그죠? 요 핀에, 그죠? PCI 익스프레스 슬롯, 이게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인데, 여기다가 뭐 우리가 핀을 테스터로 찍든가, 뭐 또 오실로스코프 프로는 들어가지도 않겠죠. 클락 리셋 VC 전압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거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이제 더미 PCI 익스프레스 더미 카드를 장착하고, 여기 보면은 VC 전압이 몇 번 여기 홀이 있어요. 여기다가 찍으면 나와요. 리셋 신호는 어디고 클락 신호는 어디고 나옵니다. 그죠? 이런 걸 찍어서 우리가 제대로 클락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이런 걸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죠? 또 이런 것만 나오냐? 이 PCI 방식의 PCI 슬롯이 있죠. PCI 슬롯. 걔도 마찬가지예요. 요 핀에다가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세고 있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몇 번. 뭐 28번 단자가 VCC다 그러면 하나, 둘, 이거 눈으로 쉬겠습니까? 못 쉽니다. 눈이 아파서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꽂고 여기 보면 뭐 VC 전압이 몇 번이고 클락이 몇 번이고 리셋 신호 들어오는데 몇 번 단자다.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 홀이 뚫려 있어요. 이 홀 구멍에다가 프로브라든가 아니면 테스터기 리드봉을 열다 대면 여기 딱 들어갑니다. 이 금도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을 측정할 수 있다. 메모리도 마찬가지죠. 메모리도 클락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VC 전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를 측정하려면 여기 지금 뭐 이게 뭐 48번 단자가 뭐 이 클락이다 그러면 눈으로 세야 되잖아요. 1, 2, 3, 4, 5, 6 이거 못 세요. 여기다 꽂고 이렇게 재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더미 카드가 좀 필요하다. 제가 메인보드 강의 초기에도 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더미 카드들이 없으면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테스터나 프로브에 아주 가느다란 이죠. 바늘 같은 거를 달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또 쉬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그 핀수를 또 우리가 눈으로 세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자, 클럭 제너레이터 피지 신호. 피지 신호는 어디서 들어온다 그랬죠? 파워 서플라이 8번 단자, 회색 단자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죠?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어디 들어간다? 이 클럭 제너레이터의 동작 시점을 알려주는, 그죠? 리셋 신호가 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지금, ICS 이 칩인데, 물론 이 클럭 제너레이터는 여러 회사가 나오죠. 이 칩에 보면 이 18번 단자가, 그죠? 파워구 시그널이 들어간 단자입니다. 요로 딱 찍어 보는 겁니다. 요 핀이 너무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거 핀헤드 잘못되면 이 쇼트가 나요. 그러니까 요 회로와 연결된 요런 소자 쪽에다 찍어 오면 1.593 지금 클럭 제너레이터 쪽에서 PD 신호가, 그죠? 파워 서플라이에서 사우스 브리지를 거쳐서 PD 신호가 일로 들어가고 있다. 일로 들어가야 이 클럭 제너레이터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14.318MHz의 고정 클락을 얘가 클럭 제너레이터 받아서 내부의 주파수 분할, 즉 축소와 확대를 거쳐서 각종 필요한 CPU, 메모리, 뭐 그래픽 카드, 무슨 뭐 또 뭐 이런 쪽에 얘가 클락 신호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전압이 나오면, 근데 이게 0V가 나온다. 지금 PD 신호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PD 신호는 여기가 어떻게 공급되는가? 그걸 연상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파워 쪽에서 PD 신호가 안 들어오는가? 그럼 파워 쪽 한번 재보고, 이 사우스 쪽이 아닌가? 그럼 연결된 회로 쪽이 재보고 해서 쭉 거쳐서 들어온다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이제 ICS 제품이 아닌 경우는 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거기 이제 또 PD 신호가 어디 들어가는데 나오겠죠. 그래서 재보면은 테스트하기 전에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그죠? 왜 1.16이 떨어지냐면은 이 내부의 회로를 통해서 뭐 전압강 이런 회로를 통해서 좀 전압이 이렇게 꼭 이 전압이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마다. 그죠? 얘가 지금 이 ICS라는 이 칩이 얘가 필요로 하는 그 PD 신호 이 전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재보는 겁니다. 안 들어온다? 아, 그러면 PD 신호가 어디서 안 들어오는구나. 그럼 사우스 브리지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사우스 브리지 쪽에 그 회로가 문제가 아닌가? 이게 나보고 역으로 다 연상을 좀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 측정할 때 주의점 요 리드에 되면 이 굉장히 가느다라요. 가느다라기 때문에, 그죠? 여기다가 요 PD 신호 핀과 연결된 이 소자 여기서 측정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D 신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CPU PD 신호는, 그죠? 이 더미 CPU를 껴야 돼요. 더미 CPU가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그죠? 이거 다 이 회로 찾을 거예요. 이 CPU 뭐합니까? 소켓에, 그죠?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몇 번이 PD 신호가 들어온다는 점, 이거 어떻게 찾을 겁니까? 못 찾아요. 물론 뭐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죠. 그럼 여기 PD 신호가 있어요. 여기다 딱 물리고 찍으면은, 그죠? 전원을 넣으면 얘가 더미 CPU 동작이 되는 거예요. 찍으면 PD 신호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재보면 되고. 자, 메모리 쪽에 보면요. 아까 말했지만 이거 실장 보면 여기가 1번 핀이에요. 얘가 120핀이야. 다시 우쪽으로 해서 좌측이 120번부터 240번 핀이야, 이게.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핀이 여기가 뭐 VC 단자가 뭐 40번이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재겠습니까? 이 못 재요, 이거. 못 쉽니다. 쉬다가 또 눈이 아파서 다시 했다 다시 쉬고. 그래서 더미 메모리 카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거죠. 자, 핀맵 의미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쭉 보면 이렇게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 쭉 이렇게 핀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핀맵을 참조로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번호를 찾아도 되겠지만은 어려우니까 차라리 메모리, 그죠?
메모리 더미 지그를 하나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측정이 낫겠죠. 자, 메모리 클럭 파형을 측정하는 거예요. 클럭은 뭡니까? 클럭은 어떤 발진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스터로 재는 게 아니라 이런 클럭이라든가 이런 신호 파형들 같은 경우는 이 오실로스코프로 재는 겁니다. 자, 여기 더미 메모리 카드를 꽂았어요. 꽂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클럭이 나오는 파형이에요. 여기다 찍으니까 이 파형이 좀 나오고 있죠. 이게 아니라 파형이 직선으로 되어 있다. 그죠? 직선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지금 파형이 클럭이 제공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꽂으니까 우리가 참 측정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재는 거죠. 예, 클락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죠? 뭐 우리 지금 메인보드에서 그죠? 메모리 쪽에 이 클락 신호 공급 안 다른 쪽 공급되더라도 메모리 쪽에 클락이 공급 안 되면 뭡니까? 부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은 뭐예요? 메모리 카드를 빼서 지우개를 열심히 지워가지고 다시 꽂았는데도 마찬가지야. 이 클락이 회로해서 제공 안 되니까 이 그 클락 제공하는 회로를 갖다 우리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우개를 열심히 지워서 뺐다 꼈다 되니까 이거는 접촉 불량이었었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장은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이게 파일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자, PCI 익스프레스, 그죠? 그래픽 카드죠? 이것도 핀배열이 지금 뭡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 A열이고, 여기 A열이고, 밑이 B열이에요, 그죠? A열 1번부터 82번까지, B열 1번부터 82번까지. 그러면 핀맵을 재가지고, 쳐가지고 이거 측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뭐 측정이 가능이 안 되죠? 어렵죠? 그죠? 여기 보면 핀맵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미 PCI 익스프레스 그래픽 카드 더미 카드를 꽂아가지고 여기 클럭 파형을 측정하는 거죠. 여기가 클럭 단이에요. 클럭 단 찍으니까 뭡니까? 오실로스코프보다 파형이 나오죠. 아, 제대로 신호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자, PCI 익스프레스 쪽에 리셋 신호, 그죠? 클락이 제공된 상황에서 리셋이 돼야 되는 리셋 신호가 안 들어오면 작동이 안 되겠죠. 여기가 지금 요 더미 익스프레스 카드에 보면, 그죠? PCI 익스프레스 카드 보면 여기가 리셋 신호를 재는 거예요. 딱 재니까 3.3V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리셋 신호가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그래서 이 더미 그래픽 카드를 보면 이렇게 어떤 파형이 있다. 물론 이게 한자로 돼 있어요. 중국에서 온 카드다 보니까. 근데 대충 보면 이제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재보는 겁니다. 자, PCI 슬롯은 요즘은 이제 뭐 많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아직도 고급 보드에선 장착돼서 나옵니다. 왜냐면 PCI 그 확장 카드들 아직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고급 보드에는 그죠? 이 지금 PCI 카드가 장착되고 있어요. 근데 저가 보드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걸 다 없앴죠. 이거 없애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PCI 익스프레스 1 슬롯이라고 요만한 슬롯이 하나 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PCI 익스프레스 핀맵도 보면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전에는 한번 제가 여기다 저기 뭡니까 테스트 하나에 꽂아서 하니까 이 핀이 앞으로 이게 튀어나가서 그죠? 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 이거 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접촉 불량이 나게 되면 동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걸 대체가 되면서 없어지지만 아직도 쓰고 있다. 이것들은. 그죠? 왜냐면 이제 CPU 속도가 빨라지는 반면에 주변 기기들이 속도가 늘어보니까 주변 기기도 빨라지게 하는 이제 방법을 구현해낸 게 옛날에 그래픽카드 AGP에서 PCI 익스프레스 방식으로 바뀌었고 PCI 방식도 PCI 익스프레스 1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지는 추세지만 그래도 쓰고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데서는 이제 로봇 같은 데는 아직도 옛날 486 PC라든가 586이라든가 펜티엄 PC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핀맵이 있어요. 이 핀맵도 복잡해요. 보면. 그죠? 뭐 어떤 의미, 그죠?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뭐 테스트하기로 재면 되겠지만 이런 카드가 한 장 있다면 이제 이거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PCI 클럭 파형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33메가가 나온다고 지금 돼 있죠. 여기 PCI 슬롯 33메가의 클럭이 제공된다. 측정을 했어요. 나오죠. 여기 33메가 딱 측정이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클락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 파형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클락이 제공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클락을 어디서 제공한다 그랬습니까? 그죠? 클럭 제너레이터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제공되는데 그쪽 회로 쪽에 문제가 아닌가? 일단은 클럭 제너레이터 쪽에 PD 신호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뭐 그런 부분들 VCC가 제대로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클락 파일이 나오면 이게 정상이다. 리셋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셋 신호. 여기 보면 여기가 요 단자가 리셋 신호인데 테스터로 재보니까 리셋 신호 3.3V 들어오고 있더라. 그죠? 리셋 신호가 지금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신호가 안 잡힌다.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죠? 이런 더미 카드가 있으면 참 편한 게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고장 수리를 위한 팁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